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도 해당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했는데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펀드에 가입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펀드가 단순히 애국 펀드를 넘어서 이 펀드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NH 아문리자산 운용이 내놓은 펀드였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펀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필생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이 변화를 하면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솔브레인, 후성 등 50여 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중소형주와 동시에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형주를 또 같이 담아서 변동성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정액은 320억 원을 넘보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우선 농협 계열사가 펀드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300억 원 정도를 먼저 태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난 26일 날 NH농협은행 본점을 찾아서 5천만 원을 또 투자를 했죠. 그 이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영선 장관 그리고 박민직 프로골퍼 등 다양한 인사들이 펀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펀드에 가입을 하면서 좀 화제를 더 모았습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펀드에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입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문 정부 들어서 2018년 4월 좀 정책적 성향이 강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가 됐지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입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도 어떤 특화된 펀드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좀 가입하는 사례가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펀드였고 그때 궁금한 것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던가요? 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한 선례가 있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현대투자신탁이 출시한 경제살리기 주식 1호 펀드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이후 좀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김 전 대통령은 7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7월 코스닥 편입 비중이 높은 8개의 주식형 펀드에 8천만 원을 쪼개서 가입을 했는데 그 뒤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2007년에 30%가 넘는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2월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적립식 인덱스 펀드에 가입을 해서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대통령들이 가입한 펀드 투자가 다 성과가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필승코리아 펀드의 성과는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출시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서 지금 수익률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지난 25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11%입니다. 하지만 펀드 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업황 호조가 하반기에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중소형주가 정부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단기간 내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중장기 성과를 염두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 필승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국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일 펀드라고도 또 별명이 붙기도 했었는데 이런 펀드가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펀드가 종종 시장에 나오곤 했었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1999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현대투자신탁이 출시한 바이코리아 펀드가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당시에 다 같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슬로건 아래 출시에는 4개월 만에 한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1999년 말까지 70%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IT 버블이 조금씩 꺼지면서 이듬해는 손실폭이 커져서 환매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펀드는 나폴레옹 펀드로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장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설정 후 10년 만에는 수익률 1000%를 넘겨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 역시 애국심에만 기댈 게 아니라 펀드 자체의 수익률로 국민적 관심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문디 자산운용이나 필승코리아 펀드를 치면 문재인 펀드, 대통령 펀드라는 이름들이 연관 검색어에 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운용사 측의 부담도 상당할 듯합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나 SNS를 보면 필승코리아 펀드, 애국펀드 가입 릴레이 인증샷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익률은 앞으로 어떨 것으로 전망되나요? 같은 연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은행 측으로 가입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승코리아 펀드가 펀드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수익률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펀드보다 바이코리아 펀드처럼 좀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국민 펀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